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발탁되기 전에,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채 폭행했었다라는 의혹이 임명 이후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거르지 못하고 뭘 검증했느냐라는 부실 검증 논란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 의혹이 제기된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이제야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용구 첫 소환, 지난해 11월, 작년이에요 벌써?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식폭행, 일반 폭행 혐의 적용에 내사 종결했던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거는 내사 종결하는 게 맞다라고 특가법과도 다른 이야기까지 한 다소 황당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무마했던 건 아니냐, 경찰의 수사 무마 논란까지 일었죠.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을 피의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최종 입장은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이용구 차관의 이 직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택시소 압수수색 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떤 처방 무관한 일입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을 휘사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택시기사에게는 사과했지만 그 논란은 내가 제기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직 차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때 상황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의 과거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해요? 이래. 너 뭐해? 이래. 내가 택시기사예요. 이래. 그때 술을 내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윤태구 시장님. 네. 그때 경찰의 수사 무마 논란이 사실은 이 차관의 폭행 논란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요. 특가법이 있는데 정차 중에 폭행해도 이건 폭행인데 그걸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게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파트 입구였죠. 예, 그러니까 일반 도로였어요. 주차장은 아니고 이제 일반 도로다. 그다음 뭐 블랙박스가 있니 없니 했는데 뭐 없다. 경찰은? 그다음 근데 이제 있었죠.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예. 하나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 뭐 통화 내역 조사한 거는 아직까지 그게 뭐 피사실이니까 안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차관은 아니었죠.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었죠. 누군가에게 통화를 했느냐. 그러면은 또 저기서 이 경찰에서 저걸 다룬 이제 말단 형사에 대해 가지고 직무 감찰을 세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 그 형사는 그냥 알아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변호사 일인데 자기가 택시기사한테 뭐 못 본 걸로 합시다. 이건 특가법 아닙니다라고 그냥 그 형사가 알아서 한 거냐. 그 위가 있느냐. 이 사실관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제 점점 늘어난 것들이 이제 여러 수십 가지가 된 거죠. 더 큰 의혹들이 뭐 더 불거졌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뭐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야기 나오는 것은 힘센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도 뭐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지 말자 이거잖아요. 물론 안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 사건이 그래도 되게 관심 있어 보이는 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분이 아직 차관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박범계 장관 되고 바뀐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차관 맞습니다. 아직 차관 맞다. 경찰이 봐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 여러 가지들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뭐 봐줬다면은 뭐 누가 봐줬느냐 그것도 이슈고요. 말씀 중에 이제 동영상, 폭행 동영상, 그것도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돼서 없다였는데 며칠 만에 그 영상이 있는 것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논란 많았어요. 경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영상이 없는 거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경찰 이 차관 혐의 입증한 블랙박스 영상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차관이 A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거 기소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까지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가법 적용해서 이용구 차관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특가법 적용 방침 다음 달쯤 기소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특가법상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걸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면 이용구 차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되면 검찰이 기소 독점권 갖고 있으면 기소하고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이고 형량을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검찰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지만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도 과거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은폐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봐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요. 이거와 이제 별개로 그럼 현직 차관이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차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 논란은 또 정치권에서 일부 일 수도 있는 건데 이용구 차관이 이 사건은 사실은 본인이 변호사일 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닐 때 발생한 사건이고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또 항변한다고 한다면 또 징계를 하거나 직무배제를 한다거나 사퇴를 강제로 시키기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라서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 피고인으로서 방한권 행사하는데 법무부 차관 업무 수행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도 청와대에 계시다면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 건, 방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법무부 차관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방금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소 전이라도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이성윤 지검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내 건에 관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중권 교수도 형식적 공정마저도 무너졌다고 하는데 법무차관은 검찰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든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인명권자를 위해서라도 정부를 위해서라도 저는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저 수사를 받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는 게 옳지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법무차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앉으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는 건 글쎄 옳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소한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